우선 여러분들 메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윈도우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라고 하시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컨택트 메인 5번이라고 할게요. 사실 클래스의 이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수업 시간에 하기 위한 거고요. 컨택트 메인 5번이라고 하고 피니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임포트를 보면 이벤트 큐라고 하는 것과 J프레임 딱 두 개만 들어가 있고요. 두 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는 일단 J프레임 하나만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작점 메인 메서드가 있고 컨택트 메인 5번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러면 생성이 되면 그 멤버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변수를 화면에 보여주게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화면에 뜨는 거고 여기서 이 컨택트 메인 5번은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고요. 생성자는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고 이니셜라이즈는 J프레임만 생성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실행만 먼저 해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빈 창이 하나 뜰 거고 여러분들 창이 떴을 때 이쯤에 떴었죠. 여러분들은 그죠? 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기에 뜨는 위치 여기에 X좌표, Y좌표 그게 X좌표가 0, X좌표가 100, Y좌표가 100이어서 X축으로 100만큼, Y축으로 100만큼 그래서 요쯤에서 창이 이렇게 떴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 길이가 450, 세로 길이가 300 그러니까 여기가 크기가 450이고요. 여기가 크기가 300 이런 크기의 J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고 여기 있는 동작은 뭐냐면 여기 X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슨 일을 하겠다? J프레임을 종료시키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료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그동안 제가 여기서 숫자를 직접 바꿔버릴게요. 가로 길이 600으로 바꾸고요. 세로 길이 한 400 정도로 바꿀게요. 제가.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코드 하나는 어디요?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프레임에 뭐가 있냐면 아마 set title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set title. 연락처 프로그램 버전 0.6이라고 할까요? 크기 바꾼 것 뿐이고요. set title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뭐가 바뀌는지 볼까요? 뭐가 바뀌냐면 일단은 창 크기가 커졌죠. X, Y, width와 height. 여기 width, 여기 height. 창 크기가 커졌고요. 타이틀은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네. 여기에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으세요. 이게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따로 연락처 버전 0.6 요건 안 쓰려고요. 여기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가고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이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이용하려고요.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더 레이아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컴포넌트들을 north, south, east, west 그리고 center라고 하는 5개의 영역 중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위쪽 부분을 버튼들을 배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나 이스트, 사우스는 일단은 사용을 안 하고 센터 부분은 테이블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입력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다가 버튼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리스트를 화면 가득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튼들을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있어야 돼요. 되는데 그거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보시면 판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판넬. 이 판넬을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죠. 노스 쪽에다 넣어주세요. J 판넬을 선택하셔서 노스 쪽에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갔죠. 들어갔고 여기를 제가 변수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버튼 판넬 이렇게 바꿀 거예요. 변수 이름을 버튼 판넬이라고 바꿨고요. J 판넬을 넣었을 때 기본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이에요. 이 플로우 레이아웃은 그냥 놔둘게요.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 변수 이름을 제가 버튼 판넬이라고 한 이유는 버튼들을 배치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그럼 버튼들은 어디 있냐면 컴포넌트에 있어요. 컴포넌트에 J 버튼 선택하셔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넣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미리 보기가 좀 넣는 게 좀 힘드시면 요 클릭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그 스트럭처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스트럭처 컴포넌트에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면 거기에 버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미리 보기에다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버튼 들어가죠. 이 플로우 레이아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플로우 레이아웃은 뭔가 이렇게 흘러다닌다라는 그런 의미죠. 흘러다닌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들어가면 그 하나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있고요. 두 개가 들어가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게끔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게 이게 플로우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플로우 레이아웃을 잘만 이용하시면 얘네들이 그냥 다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져 있게끔 만약에 세 개를 배치하면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와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게끔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게 플로우 레이아웃이에요. J 패널에를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플로우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고요. 버튼에 일단 폰트만 먼저 좀 변경을 할게요. 네.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새 연락처 추가라고 할까요? 추가. 뭐 플러스로 쓰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러니까 글자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기호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거를 넣어서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btn insert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게요. 변수 이름은 btn insert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들을 버튼으로 다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얘는 일단은 만들어 놓기만 할게요. 검색 용도로 만들어 두고요. 그러면 얘는 btn search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옆에다가 컨트롤 V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수정 btn update라고 할 거예요. btn update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옆에다 넣고 얘는 삭제 btn delete라고 할 거예요. 컨텐트 페인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그 보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쪽, 그러니까 위쪽이죠. 컨텐트 페인의 위쪽에다가 J 패널을 넣었어요. J 패널의 레이아웃은 플로우 레이아웃 그대로 이용을 했고요. 그 안에다가 4개의 버튼을 추가를 했어요. btn insert, btn search, btn update, btn delete. 이게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인 것 같고요. 얘네들은 기능은 나중에 하나씩 다 할게요. 나중에 하나씩 하고요. 만약에 뭐 다른 기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버튼 더 넣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아래쪽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했냐면 여기를 테이블을 그리는 용도로 이렇게 테이블을 그려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했고요. 연락처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스크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있는 J 스크롤을 선택하시고요. 그거를 센터에다 넣어주세요. J 스크롤 페인입니다. J 스크롤 페인을 센터에다 넣어주시고 그럼 스크롤 페인이 여기 가득 찼죠. 자, 그 상태에서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J 테이블을 선택을 하세요. 테이블은 컴포넌트 쪽에 있죠. 컴포넌트에 보시면 J 테이블이라고 있을 거고 그거를 스크롤 페인은 3개의 영역이 있어요. 헤더, 로우, 컬럼 헤더, 로우 헤더, 그리고 뷰포트.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뷰포트예요. 뷰포트에다가 클릭하고 넣으시면 돼요. 이제 필요한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면 네. 일단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소스 코드로 가보시면 멤버 변수로 들어가 있는 거는 프레임과 테이블 요거 2개만이고요. 버튼이나 뭐 J 패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 변수로 되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변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변수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드를 보면 이제 추가된 것들이 많죠. 추가된 것들이 J 패널이라고 하는 게 먼저 생성이 되고 그 J 패널이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되는데 어느 위치에 추가가 되냐면 north라고 하는 영역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생성이 됐죠. 이 버튼은 컨텐트 페인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버튼 판넬에 추가가 됐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코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아, 여기에 J 프레임이 있구나. J 프레임에는 컨텐트 페인이 있겠죠. 컨텐트 페인은 요 아래쪽을 얘기하는 게 컨텐트 페인이죠. 컨텐트 페인 위쪽에는 요런 게 있는 게 무슨 버전 이렇게 있는 거. 요 아래쪽을 컨텐트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컨텐트 페인 중에서 북쪽 부분에 판넬이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요만큼이 판넬이 들어간 거죠. 요렇게 판넬이 들어갔고 이 판넬에 코드를 보시면 판넬에 버튼이 추가가 된 거예요. 판넬에 버튼이 추가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보고서도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구나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셔야 돼요. 물론 뭐 디자인 뷰로 보면 확실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컨텐트 페인이 아니다. 버튼 패널이다. 버튼 패널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버튼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버튼 패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롤 페인이 생성이 됐고요. 스크롤 페인은 어디에 추가가 됐냐면 컨텐트 페인의 센터 영역에 스크롤 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J프레임 안쪽에 컨텐트 페인의 북쪽에는 버튼 판넬,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크롤 페인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스크롤 페인 안에, 여기 스크롤 페인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테이블이 들어갔다. 여기에 테이블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 실행을 했을 때 테이블 모양이 안 보여요. 그죠? 요거 실행했을 때 여기 뭐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컬럼 이름들 작성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하냐 하면 디폴트 테이블 모델에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테이블을 어떻게 할까요? 전체 정보를 다 보여줄까요?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다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이름만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보여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첫 화면은 조금 깔끔하게 할까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딱 보여주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보여주고, 나중에 검색할 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수정하도록 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할까요? 뭐 그렇게? 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컬럼 이름은 2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테이블에서는 컬럼을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여줄 테이블의 컬럼 이름. 상수로 만들면 되죠. private, static, final, string, 배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column names라고 할게요. 이름하고 일단은 전화번호만 보여주겠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보여주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두 개를 만들게요. 이거는 제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테이블을 나중에 컬럼 3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2개를 만들어 봤어요. 컬럼 네임즈 짧은 거, 컬럼 네임즈 긴 거,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 봤어요. 일단은 메인 화면에서는 얘를 쓸게요. 메인 화면에서는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럼 이름들을 만든 이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private default table model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디폴트 테이블 모델. 간단하게 모델이라고만 할게요.
어제는 테이블 모델 이렇게 썼었는데 간단하게 모델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임포트 돼야 됩니다. 자바X 스윙 테이블 패키지 밑에 있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 자, 얘를 선언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테이블에다가 저 모델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다가 모델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 어떻게 등록하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델 여기서 생성하는 거예요. New 디폴트 테이블 모델 중에서 디폴트 테이블 모델 중에서 몇 번째 거를 사용할 거냐면 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걸 사용할 거예요. 네 번째 게 뭐냐면 데이터. 우리는 2차원 배열 아직 없어요. 없고 컬럼 네임 짧은 거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세팅을 할 거냐면 table.setMode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고서 모델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두 줄의 코드는 테이블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디폴트 테이블 모델 자체를 생성하고 테이블에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까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메인 화면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까지만 딱 보여주겠다. 이렇게 컬럼 2개짜리로 보여주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검색했을 때나 수정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3개짜리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때는 테이블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른 내용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왜 상수를 선언을 했는지 그리고 디폴트 테이블 모델은 무엇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얘를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에 여기까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아직 데이터들은 없죠. 데이터들은 없고.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거냐.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떴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떴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 딱 띄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락처에 있는 것들이 리스트가 쭉 하고 보이잖아요. 그죠? 어딘가에 여러분들 핸드폰의 파일로 그런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저장되어 있죠. 데이터 폴더에 context.dat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 버전 0.4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파일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읽어와가지고 테이블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능들,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려서 select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파일 메서드가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DAU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MVC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모델은 contact.java고요. 뷰 화면에 보이는 부분.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버튼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스크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 뷰에서는 누구를 이용한다? 컨트롤러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오기,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컨트롤러가 담당한다죠. 그러니까 뷰 클래스가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무슨 변수? DAO라고 하는 변수. 컨트롤러 클래스. 컨트롤러 객체. 객체? 클래스?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contact DAO. 우리가 그동안 컨택트 DAO를 되게 여러 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나중에 버전이 0.4. 이 0.4가 그 파일에다가 리드 라이트 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DAO 임포트는 버전 0.4.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임포트가 add.java.contact 버전 0.4 컨택트 DAO.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프라이빗으로 할게요. 프라이빗 DAO. 네, 이 DAO는 어디서 생성하면 좋겠냐 하면 생성자에서 변수 선언해 놓고요. 프로그램 시작이 될 때 생성자 호출하잖아요. 그죠? 생성자에서 이니셜라이즈 하기 전에, 그러니까 UI들 이렇게 만들어내기 전에 데이터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죠. 컨택트 DAO. 여기서 이제 인풀이에요. input.get instance. 요거 왜 그런지 아시죠? 싱글턴 디자인 패턴. 싱글턴이니까 생성자 호출하지 않고 스태틱 메서드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임포트 꼭 확인하세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녀석 사용하셔야 됩니다. 버전 0.4 DAO input. DAO input. 자, 여기는 슈퍼 타입,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선언했고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죠. 이건 뭐다? 다형성. 앞에 변수가 슈퍼 타입, 부모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슈퍼 타입의 객체도 저장할 수 있고 서브 타입, 자식 타입의 변수도 객체도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얘를 한 목적은 뭐냐면 컨트롤러 싱글턴이고요. 컨트롤러 싱글턴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UI 객체들, UI 컴포넌트들. 생성자가 DAO 가지고 오고 이니셜라이즈, UI 컴포넌트들을 다 초기화를 했어요. 프레임 만들고 컨텐트 페인 만들고 버튼들 배치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데이터 불러와서 테이블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함수로 하나 만들죠. 로드, 연락처, 뭐 이렇게 할까요? 파일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를 로딩해서 테이블로 보여주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자, 순서 아시겠죠? 우리 메인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일단 DAO 불러오고 UI 컴포넌트들 뭐 JFrame, 컨텐트 페인, 버튼, 스크롤 페인, 테이블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게 끝나야 이제 테이블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때 로드 데이터 하면 된단 말이에요. 흐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거는 메서드 이름 복사할게요. 이름 복사하고 쭉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initialize라고 하는 메서드고요. 그 밑에다가 private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여기는 클래스입니다.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죠? 리턴 타입 빠졌죠? 리턴 타입. 그렇죠? initialize 뭐 순서는 얘보다 먼저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메서드 만들 때 얘보다 먼저 얘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메서드를 만드는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호출되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자, 아까 얘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 밑에 context.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렇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J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J 테이블의 디폴트 모델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J 테이블의 모델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J 테이블의 모델을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DAO에서 전체 검색 메소드 뭐였죠? 전체 검색 메소드가 select 아니었나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코드 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은 여러분들 컨택트 버전 0.4 패키지에 있는 컨택트 DAO 인풀입니다. 인풀이고요. 자, 이 메서드를 보시면 이 클래스를 보시면은요. 컨택트 DAO를 구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select가 있어요. select는 리턴을 해요. context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요. 이 contex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 그 멤버 변수는 뭐냐? 컨택트 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그렇죠? 컨택트 객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여기서 리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리스트예요. 리스트가 저장된 전체 리스트란 말이에요. 얘가 뭘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리스트 리턴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저장하면 돼요.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할까요? 컨텍스트라고. 타입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타입은 리스트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리스트는 두 개가 있어요. java.awt, java.util. 둘 중에 뭐 써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었던 리스트는 java.util. util이에요. util. 그러니까 임포트 잘 하셔야 돼요. util에 있는 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e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뭐예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원소. 원소는 무슨 타입? 컨택트 타입. 이것도 컨트롤 스페이스 임포트. 자, 이렇게 하시면 셀렉트까지가 끝났어요. 컨트롤러 클래스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UI는 그거 이용만 하면 됩니다. 이용만. 됐죠? 자, 임포트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문장 좀 확인하면요. 일단 모델 클래스는 컨택트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는 모델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java.awt가 아니에요. java.util에 있는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를 상속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를 상속받는 게 array 리스트, 많이 사용했던 거, 그 다음에 linked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아마 array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델에 넣기 위한 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컨택트 하나하나를 테이블 모델에다가 add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메서드 만들어 버릴까요? 일단 반복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택트 이렇게. 컨택트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면 그거는 컨택트 타입이 되겠죠. C라고 변수 선언을 할까요? add contact to table model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메서드 없어요. 그래서 메서드를 밑에서 만들면 됩니다.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만들어 버리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메서드 만들어 볼까요? 메서드 이름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밑에다가 프라이빗으로 만들게요. 프라이빗으로. 리턴 타입은 필요가 없어요. 메서드 이름. 자, 매개 변수는 무슨 타입일까요? 무슨 타입일까요? C가 뭐예요? C가 컨택트. 연락처잖아요. 연락처. 그럼 여기 파라미터 뭐라고 선언하면 돼요? 컨택트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동 완성에만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메서드 이름이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건데 의미가 통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건데 얘가 리턴하는 게 없죠. 그럼 void. 여기 C라고 하는 걸 넘겼죠. C는 뭐예요? 컨택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를 컨택트라고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전달한 C가 여기로 전달이 되겠죠. 호출을 할 때. 그렇죠? 얘를 호출을 하면 여기서 연락처 하나가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얘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링 배열 로 데이터. 시점 우리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하기로 했죠. get name. 시점 get phone.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모델 점 add row를 하겠다. 여기다 row 데이터. 사실 이거 두 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 써도 돼요. 굳이 뭐 따로 요 정도는 따로 그 메서드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건데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얘가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죠? 얘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주는 거고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었어요. 연락처 하나가 나오겠죠. 첫 번째 연락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연락처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뽑아가지고
배열로 만들어요. 이거 어저께 설명드렸죠.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로우가 애드가 되려면 되려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에 있는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이름도 문자열이고 전화번호도 문자열이니까 구태여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안 해도 돼요. 숫자랑 그 다음에 뭐 문자열이랑 이런 게 섞여 있으면 그럴 때에는 오브젝트 배열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모든 게 다 문자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냥 스트링 배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요 한 줄을 의미하는 배열인 거고요. 우리는 첫 화면에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보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 1차원 배열을 테이블 모델에다가 add를 했단 말이에요. add를. 그럼 끝났죠. 그럼 여기가 끝났으면 연락처 하나를 테이블 모델에다 추가를 했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연락처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하겠죠. 네, 배열 이렇게 만들어서 모델에다 add 하겠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연락처를 꺼내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배열 하나 만들어서 배열을 모델에다가 add 하겠죠. 이게 테이블을 보여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첫 화면까지는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파일에 BBB 그동안 뭐 추가 삭제를 하다 보니 남아있는 게 이렇게 한 명밖에 없었나 봐요. 한 명밖에.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이미 데이터 폴더가 있다. 데이터를 로딩 중이다. 이런 로그들은 누가 출력했었던 걸까요? 어디에서 했었던 걸까요? 기억나세요? DAO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파일 util에 있어요. 코드 순서 좀 볼게요. 순서. 자, 메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습니까? 별거 없죠. 데이터를 로딩하겠다. 데이터를 로딩할 때 DAO에서 읽어오겠다. 읽어왔으면 모델에다가 add row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든 것 뿐입니다. 자, 얘네들이 전부 다 그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DAO라거나 모델이라거나 얘네들이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메서드들 안에서. 여기 지역 변수로 돼 있었으면 안 되겠죠. 지역 변수는 메서드 끝나버리면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메서드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변수들은 멤버 변수로 만드시는 거예요. 메인 잠깐만 볼게요. 자, 메인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생성자는 여기 있어요. 생성자는 여기 있죠. 생성자에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get instance를 해요. get instance로 가볼까요? implementation 이렇게 가보세요. get instance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서도 생성자를 호출하네요. 그죠? 너릴 거예요. 당연히 너릴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이 생성자 가볼까요? 어딘가에 있겠죠? 컨트롤 클릭. 여기 있네요, 여기. 그 위에 있었군요, 바로 위에 생성자가 있었어요. 얘가 뭘 하죠? 얘가 뭘 하냐면 데이터 폴더, 데이터 파일. 아마 데이터 dir이 데이터.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은 context.dat. 파일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dir.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네요. 이 메서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였었냐면 이거예요. import static as java context file util, context file util에 있는 모든 변수.
여기에 있는 메서드예요. 사실 얘가 누구냐면 컨트롤 클릭하고 가보세요. 컨트롤 클릭하고 가보면 무슨 파일이에요? 컨택트 파일 유틸이죠? 그죠? 컨택트 파일 유틸에서 뭐라고 있냐면 일단 폴더. 이게 폴더죠.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폴더를 생성. 근데 폴더가 존재하면 else. 폴더가 존재하면 이미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출력한 거예요. 아까. 여기에 이미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잖아요. 우리 프로젝트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죠? 있으니까 얘가 출력이 됐던 거예요. 얘가.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갈게요. 데이터 폴더가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데이터 폴더가 있는 걸 확인했고, 자, 그 다음 호출되는 게 뭐냐면 initialize data. initialize data 가볼까요? 얘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null를 하나 만들고요. 파일을 먼저 찾아요. 파일이 있느냐? 파일이 있어요, 지금. 그죠? context.dat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파일이 있으니까 데이터 로딩 중 아까 이게 파일에 콘솔창에 출력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요. 얘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일에 있는 것들을 read object 해가지고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리턴했단 말이에요. 리턴했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왔겠죠. 여기. 멤버 변수 컨텍츠. 이것도 멤버 변수예요. 컨텍츠. 멤버 변수 컨텍츠가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어레이 리스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get instance 이 하나에서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폴더를 만들고 있으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고 데이터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데이터 파일이 있으면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왔단 말이에요. 읽어오고서 멤버 변수 여기에 어레이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딱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get instance는 거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 initialize는 UI들만 쭉 한 거고요. 그 다음에 load 얘가 무슨 일을 했냐면 load가 이건 아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방금 메인에서 DAO 기능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DAO에서 select를 해라 라고 했죠. 요건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implementation으로 갈게요. select를 해라 라고 했을 때 select가 무엇을 리턴해주고 있냐면 컨텍츠를 리턴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컨텍츠는 누구다? 아까 DAO 인풋에서 생성자 호출될 때 초기화가 됐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생성자 호출될 때 폴더에서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서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었던 그 변수란 말이에요. 그 변수를 select가 그대로 리턴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왔을까요? 이 자리에 어레이 리스트가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레이 리스트가 왔으니까 거기서 하나씩 꺼내면 되는 거죠. 하나씩 꺼내면서 첫 번째 연락처 가지고서 로우 데이터 만들어서 모델에 추가하고 두 번째 연락처 가지고 와서 로우 데이터 만들고 로에 추가하고 이러니까 테이블이 보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때요? UI를 만드는 사람은 UI를 개발하는 팀은 컨트롤러를 만들어준 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들만 가지고 와서 사용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다 테이블을 만들겠다, 뭐 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그 뭐 회사에서 UI 가이드라인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대로 여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네, 첫 화면 띄우는 것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추가를 먼저 할까요? 추가를 다음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